지난 6월 경상수지가 7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반기 전체 흑자액은 297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금융지주사 직원 1인당 순이익은 연간 약 5천만 원으로 평균 급여가 억대에 이르는 것과 대조됐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남성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05년 7천만 원에서 지난해 9,800만 원으로 40%나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은 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는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 가구의 자산액은 9,899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달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은행 현금 인출기 사용이 힘들어집니다. 이는 감독당국이 카드 위변조를 통한 복제 사고를 막고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30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을 살펴보죠. 네, 오늘 우리 증시에는 또 힘있게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67포인트가 상승해서요. 단숨에 1914포인트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오늘은 기관의 힘으로 많이 올랐군요. 어제는 상당히 많이 기관이 팔았는데 1940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38포인트 올랐습니다. 545포인트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식욕이 왕성합니다. 오랜만에 300억대의 매수를 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3.4원이 오르면서 1113.9원이네요. 네, 우리 증시 하루 좀 내리는 듯 싶더니 단숨에 다시금 또 힘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0포인트대 중반까지 올라섰는데요.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의 실적 등을 분석해보고요. 향후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주목해보겠습니다. 내일은 1등주 미국의 FOMC와 2분기 GDP 발표를 주목하자 또 자동차, 조선주의 강세에 따른 배경과 종목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테마톡톡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과 관련한 이야기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듣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의 바이오스페이스가 오늘은 준비되어 있고요. 추세 매매의 달인에서는 코스피 1900선의 지지, 향후 흐름을 점검하자라는 내용과 함께 일본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 자동차주의 강세를 점치는군요.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문제가 됐었던 소재 산업재 업종의 좀 실적이 좀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기대감이 확인이 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IT 같은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좀 악재가 상대적으로 되게 좀 굉장히 민감하게 부각이 됐었고요. 반면에 소재 산업재 같이 그동안 안 된다라고 봤던 업종들은 오히려 조그만 호재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공이 지금 분기 단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을 하면서 오히려 이후에 좀 주가가 약하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보였었고요. 반면에 소재 산업재 업종들, 특히 조선이라든지 철강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이게 절대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힘들지만 실적이 어닝 쇼크를 좀 피해갔다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IT라든지 자동차 같이 좀 기존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다소 약화가 되고 있지만 최근 한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 역할을 했던 소재 산업재 의 실적이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크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재 산업 업종이 반등할 경우에 좀 IT나 자동차 같은 민감주들이 동시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체력이 경기 민감주들을 동시에 들어올릴 정도로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반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2분기 실적 시즌의 한계로 좀 노출이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다시금 재상승 국면이 아닌가 싶은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요. 자, 이 시장 상황을 주도할 주도주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민감주 내에서 좀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림이 가장 좀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일단 현재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주도주가 형성이 될 만큼 강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도랠리 과정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안도랠리를 이끌었던 소재 산업체 업종들 같은 경우도 추후에 반등 여력이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기존에 좀 낙폭과대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증시 반등 랠리를 이끌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중소형 개별 종목까지도 좀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민감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어주들이 아웃퍼폼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추가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당분간 지수가 1850에서 1950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한 주도주가 나타나기도 힘든 국면에서 좀 순환매 흐름이 연장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1900대 이상에서는 이제 대형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좀 축소하고 좀 개별 종목 모멘텀에 집중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ECB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주요 이벤트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190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증시 변동성을 좀 해칭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2분기 GDP 발표와 관련해서요. 이 나오게 될 지표가 출구 전략을 좀 부추긴다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5월 22일에 버냉키 의장이 최초 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한 달 넘게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시장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버냉키 의장이 9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고요. 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양적 완화 축소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 차례를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한 2개월 가까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이후에는 그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영향력은 시장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정책적인 이벤트로 본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보다도 ECB 통화정책 회의를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ECB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좀 제시할 것으로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양책의 강도가 오히려 시장에는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FOMC 회의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게 될 어떤 말들이라든가 그런 결론들이 우리 시장의 상승세에 좀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그런 호재로도 작용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점들도 기대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힘들 뿐더러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좀 그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FOMC에서 나오는 코멘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좀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축소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9월부터 축소를 하겠다라고 일정을 픽스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 달에 당장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FOMC 회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다시금 상승세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예,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장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한 모습들로는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어떤 추가적인 강세된 기대감 좀 크게 갖는다든가 하기는 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에서 변화는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형 기업들 어떤 주목할 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끝났고 그래서 월말 월초에 어떤 경제 지표가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발표되는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죠. 이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의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어떤 상반기 물론 지난 거긴 하겠지만은 상반기 어떤 질적인 변화들 어떤 성장세 흐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 또 이제 민간 고용 동향 조사 특히 주말에 나올 고용 보고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하는 쪽으로 시장은 신경을 좀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FOMC 회의 결과 어제부터 이제 31일까지 해서 나오는 어떤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그 7월 말일 같은 경우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 내일 같은 경우 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7월 31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1일이죠. 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체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말에 이어져 이제 미국의 7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변화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는 경제 지표들의 핵심이 아무래도 양적 완화 즉 지금까지 이어왔던 어떤 통화 정책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시킬 만한 어떤 강한 경제 성장세를 좀 보여주느냐가 아무래도 좀 핵심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래도 양호한 특히 그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간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그래도 먼저 통화 정책에 이제 효과를 드는구나. 그래서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래서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도 고점권을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기 좀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다시 이어지면서 낙폭을 좀 보인 뒤에 다시 반등이 들어올지 아니면 횡보세가 길어서 조정권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위쪽으로 상승턴을 할지 이 부분이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과 중국 쪽에서 어떤 주가가 낙폭이 좀 커지면서 우려감이 좀 컸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로 반전되면서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패 가능성들이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부담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엔저 현상 때문에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가 실패해서 어떤 파장이나 아니면은 충격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는 관점들, 그 점은 조금 더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우려에다 지금 최근에는 지방 정부의 어떤 파산 가능성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S&P에서도 좀 경고를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독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금리가 상승세로 보이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이어지지만은 낙폭 과대 이후의 어떤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추가적인 변화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상대적으로 계속 주목을 해볼 모습이 수급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국인들 지난 6월 말 이후부터 7월 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순매수 기조로 바뀐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그래도 좀 1900선 안쪽에서 지지하는 가장 큰 버팀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여차해서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또 불안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제 특히 연기금이죠. 이 두 가지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수급들이 계속 양호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약간 또 1930에서 50선 부분이 이제 저항대로 작용하는 모습들이고 이제 막 1910선을 안착했기 때문에 어떤 이 추가적인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1880선은 또 강력한 지지권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추가 상승한다. 그래서 또다시 1950선 부근, 1900대 중반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거기서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다음 전략을 좀 기대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중 축소 등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이끄는 거는 아무래도 자동차와 조선 이 두 분야인 듯 싶은데요. 이 두 분야에서 아무래도 1등 종목들이 많이들 발굴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앞서서 엔화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엔화 강세로 특히 엔달러가 100엔대가 이탈하면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쪽의 탄력이 좀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99엔도 이탈하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는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은 자동차 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엔화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는 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 계속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도 기대를 하는 흐름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특히 만도라든가 현대위와 같은 우량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좀 큰 목소리였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전략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선 기자재 업종들 탄력들을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조선주 안에서도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같은 어떤 컨테이너 관련된 쪽에서의 움직임과 LNG선 관련된 어떤 특화된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약간 좀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들도 같은 업종이라도 좀 변화들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조선 업종들이 양호하다라고 한다면 기자재 업종들도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광매드라든가 특히 시장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명 관련된 쪽에서 특화를 받고 있는 대양전기공업 어떤 이런 종목들도 어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통신주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등 모든 면에서 이 통신업종에도 훈풍이 불어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청개구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약간 안 좋을 때 오히려 실적이 양호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장이 강세일 때는 약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어떤 경기 방어적 성격이 일단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반기에 양호했다는 흐름들은 그래도 지금 상반기에 통신주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포인트는 하반기에도 이 실적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유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탄력이 좀 더 강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오히려 어떤 기조적인 하락세가 지금 한 7월, 8월, 9월 달 정도에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과 관련된 관점 쪽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서 어떤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상반기에 보여줬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1등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제가 이거를 쓰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KC 그린홀딩스입니다. 네. 일단 지금 주가는 약 한 7% 정도 상승을 해서 조금 부담은 있지만은 일단 그 환경 플랜트, 환경 서비스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스모그라든가 이런 쪽에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혜 관점 쪽으로도 보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 업체인 KC 솔라 에너지, 그리고 환경 설비 전문 업체 KC 코트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 KC 환경 서비스, KC 한미산업, 이런 전반적인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도 시류에도 맞고 거기다가 실적도 받쳐주면서 저평가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실적이 1, 4분기에 58억이 나왔고요. 2, 4분기는 그에 약 한 2배를 보이는 한 9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회사의 실적 호조가 반영되는 4, 4분기 실적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올해 한 450억 가까운 순이익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작년도 38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의 상태를 보였는데, 올해 성장세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주가 변화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실적만큼도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주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여력이 더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최근에 12,000원대 부근을 시도하다가 다시 눌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가파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15,000원대 근처인 14,500원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C 그린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상당 부분 좀 이미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추천을 주셨고요. 자, 관심 종목 AS 하겠습니다. 동양시멘트 현재 수익 6.6% 아주 좋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동양그룹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횡보세를 보이다가도 거래만 증가되면 언제든지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드렸듯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들이 양호하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대 3,500원대 부근을 시도와 안착이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강세 흐름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면서 일단 3,500원대 1차로 보고 추가로는 약 한 3,700원대 부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양시멘트에 대한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자,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 관련주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열 시멘트 정대입니다. 네, 이 자동차주의 꾸준한 상승, 그 구체적인 배경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본 증시 하락에 대한 좀 반사 수익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와 함께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낙폭과대 업종들이 지수 상승 견인을 역할하고 있습니다. 상승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따라서요.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즉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경기 악화, 즉 선진국의 양적 완화라든가 양적 완화로 인해 수출 제한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해서 실적 우려가 제기된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창구에서 외국인들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그 최근에 일본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요 해지 수단으로 즉 엔저 완화 현상이 더 이상 믿음이 약해지면서 국내 자동차주에 대한 수급 즉 해지 개념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상당 부분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예,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방향은 지금 현 상태는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회복 여부, 즉 그 기대감과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실물 결과로 나오면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은 현재 지금 최근에 지수, 즉 경기 민감주와 함께 운수 장비 쪽에서도 잘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세를 좀 확인하셔서 추가 매수라든가 분할 매수 차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면서요. 일단 전망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최근 국내 자동차 주가는요, 일본 자동차 주가와 반대 양상을 보였는데요. 현대차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이후에 그 형성된 중기 하락 추세선을 14개월 만에 지금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요. 즉 세 차례에 걸쳐서 저항대를 만들어주고 그 저항대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좀 다소 신뢰도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아차 또한 62,000원대에 형성된 그 매물 소화를 현재 소화가 됐고 오늘 63,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들이 최근에 이제 상당 기간에 저항대로 작용했던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저항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당분간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아차와 도요타, 즉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죠. 상대 주가 추이는요. 원달러 엔율 흐름이 일치하는 좀 원엔 환율 하락이요.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도 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절적 비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노조 문제가 지금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 최근에 누수 문제라든가 그리고 화물차 부근에 대한 과징금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전혀 주가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악재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자동차 업종이 아주 화끈하게 상승을 해줄 때 기아차가 대표적으로 그 앞에 선도를 섰었는데요. 자, 이번에 자동차 업종 가운데서 투자를 한다면 어느 기업이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아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시 한번 기아차가, 저는 그 자동차 업종을 좀 이끌고 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도 추천 종목은요, 기아차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국내 대표적인 완성차 브랜드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지금 4번째 돌파 시도라고 제가 차트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가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만 6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원 정도로, 최근에 이제 목표가는 7만원 정도고요. 손절가는 지금 밑에 하단에 61,000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단숨에 7만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앞으로 자동차 업종이 본격적으로 올라준다라면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종목으로 기아차를 선정해 줬습니다. 2009년, 10년도 정말 화끈하게 달려줬는데 이번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할까요? 네, 지금 현재 캠시스는 아직까지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네오지 게임즈 CTC 바이오 3.62% 올랐고요. EM텍과 파워로직스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1%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3.6%의 수익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6% 수익으로 현재 위너에 올라섰고 상승 흐름이 여전히 이어갈 듯해 보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가져봐도 될까요? 네, 아직 오늘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동안 거래량보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61선에 대한 돌파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그 신작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서의 아키에브 에이지라는 이런 게임 자체가 좀 인기를 좀 끌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에이지 오브 스톱이라는 신작 게임에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반기에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합병 모멘텀도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오늘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매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도 여전히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아직까지도 좀 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자, 새로운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체성분 분석기인 인바디 제조하는 업체고요. 글로벌 이제 MS 80%로 1위를 좀 기대하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수출에 대한 국가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연동해서 헬스케어 신제품 출시가 좀 임박을 하면서 전문가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시장 판매도 늘려가고 있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에서 최근에 좀 강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한 가지 좀 매수할 때 팁을 드린다면, 주가가 내려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보이지 않은 종목들은 단번에 신고가를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부분에서 한번 눌렸다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신고가를 한번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구간에서 좀 눌림목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높은 가격까지 상승해 줄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월봉을 한번 보신다면 이번 달 월봉 20월선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로도 이 종목은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때 현재 구간도 매수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스페이스 가격대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할까요? 가격 자체가 지금 8,300원 부근에서 이제 종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자체는 사실은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한 8,000원 정도로 저는 일단 잡고 싶은데, 사실 이 가격이 온다면 매수를 해야 될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는 8,800원 정도, 그래서 9,000원 정도를 한번 돌파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그친다기보다는 더 많은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종목에 대한 손절가를 좀 잡는다면 7,500원 선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스페이스에 대한 추천을 오늘의 위너인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추세매매 달인입니다. 추세매매 달인 로즈스타클럽의 이현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 정리와 그에 따른 판단 또 전략을 세우십시오. 예, 우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별 이제 보게 되면 개인회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2천억 원대 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억 원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제 그 투자 포지션을 이제 조금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망세를 보고 있다. FOMC 출구 전략 내일 발표가 되면서 이제 내일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이 제대로 잡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끌어올렸고 지수를 이제 코스피는 기관이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수 장비가 이제 1,000억 원대 이상의 이제 매수세가 몰렸고요. 그다음에 제조 그리고 대형주 화학 그리고 철강, 금속, 전기가스. 왜 보시다 보면 이제 IT 이제 전기전자 쪽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전기전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버림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외국인 보시면 이제 제조 제약을 이제 강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닥 이제 셀트리온이 강하게 반등한 것처럼 이제 제조 제약 쪽으로 이제 코스닥은 이제 그쪽으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IT 부품은 이제 없습니다. IT 부품은 이제 외국인은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드웨어랑 그나마 이제 IT 중에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IT 소프트웨어랑 이제 서비스, 이제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 부품주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8, 9월달 이제 코스피 지수의 방향인데요. 8,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이 됐던 그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발표됐죠.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로 발표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FOMC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경상수지가 좋은 우리 이머징 국가들 대비해서 경상수지가 이렇게 좋은 이제 탄탄한 업종에 대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거라는 이제 전망으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8, 9월달 디스카운트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다. 디커플링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고 말씀해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엘리엇 파동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5월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61.8포인트 되돌린 현상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 61.8포인트가 되돌린 현상이 1920포인트까지가 20포인트 선이 이제 조금 더 지금 잘 안 찍혀요. 1920포인트가 61.8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를 이제 앞으로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내일도 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5월 고점까지 2013포인트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그 급등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게 1920포인트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준 다음에 돌파를 하게 한다면 천천히 5월 고점 때까지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항상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했을 때 8%까지는 이제 되돌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61.8포인트를 뚫게 되면은 그 고점 부분, 저점 부분까지는 다시 이제 100%까지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만 보게 된다면 192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될 경우 충분히 2013포인트 5월 고점이죠. 이 부분까지 충분히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당한 그 상세한 정리와 함께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되게 쉽게 잘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체크를 하고 챙겨야 되나요?
예, 제가 아까도 뭐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엔저 해지 현상으로 이제 자동차주가 반등이 나온다고 그렇게 좀 수혜를 본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이제 자동차주가 이제 좀 더 잘 가는 이유가 하나지만 유럽 부분에서 유럽 시장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 3인방이 이제 좀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제 좋은 판매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도 역시 현대 기아차에 대한 그 판매율이 높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최근에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도 이제 시장 기대치를 부합을 하면서 IT주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 제외가 되면서 이제 급부상한 게 이제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이제 항상 포트폴리오 자동차 관련은 주는 이제 항상 포트폴리오 하나씩은 보유를 해야 수익을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역시 실적이죠. 실적 시즌 최근에 뭐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실적 시즌에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항상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적주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반짝 1분기, 2분기 이렇게 상승 실적이 개선됐다. 1분기 대비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되고 3분기에 또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실적주는 50%, 50점입니다. 50점. 정말 실적주는 1분기, 2분기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나갈 수 있는 상승은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근에 통신주가 그렇죠. 통신주들이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주가처럼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IT 아까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투자별 업종별로 보면서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이제 좀 밖에 두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제 스마트워치가 이제 갤럭시 노트 3랑 같이 발표가 된다는 이제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버려두고 IT를 투자하고 싶다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세 종목들 어떤 것들이 현재 눈에 띕니까? 예, 제가 우선 추세 종목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네. 삼천리 자전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천리 자전거가 지금 최근에 레저랑 이제 저탄소 때문에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꾸준히 갔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갔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삼천리 자전거는 시장 점유율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일유화가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매수해 볼 만하다.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평가주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PBR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구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중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121선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 121선을 지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저점 가격이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지금 상황에 딱 잡아서 해볼 만한 종목은 어디를 꼽으십니까? 예, 제가 IT 부품주는 이제 관심에서 제외하고 이제 IT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보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다날 좀
기업이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휴대폰 결제를 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KG 모빌리언스랑 시장을 90% 이상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국내 전자결제 업종 중에서도 이제 해외 진출이 가장 용이한 업체가 바로 다날이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도 왔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중국이랑 앞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데 중국이랑 미국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은 계속 작년에도 경기가 좀 둔화됐었는데 휴대폰 결제 시장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앞으로 국내 시장은 조금씩 단계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으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휴대폰 결제 시장이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의 실적이 흑자 전환 이제 올해는 이제 중국의 흑자 전환 이제 100억대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의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만큼의 주가는 이제 상승할 전망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부분, 이 장대 양봉을 이제 하나의 양봉이라고 봤을 때 절반 이상까지 되돌리지 않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추세가 이제 조정이 좀 이제 깊긴 봤지만 상승의 추세는 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대가 지금 다날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최고 지금 옆에 보게 되면 15,900원까지 왔습니다. 15,900원까지 돌파했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 1,300원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꾸준한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2,500원, 12,500원까지 제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800원, 9,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날이 이제 편입이 되면은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다시금 구성이 될 텐데, 자,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30%이고요. 코라우 홀딩스, 파라다이스 15%씩, 나머지 4종목이 10%씩으로 70%를 차지합니다. 네, 수익률 체크를 하지요. 빅솔론이 마이너스 3.9, 휴비츠 마이너스 11%,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7.5%로 손실이 나 있습니다. 반면에 코라우 홀딩스와 대우조선해양은 11%와 6%대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LGU 플러스는 아직까지는 소폭 빠져서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A 해볼까요? 예, 우선 가장 많이 빠진 휴비츠랑 파라다이스를 이제 말씀해 드릴 텐데요. 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빠진 만큼만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수가 2만원을 그러니까 휴비츠가 가격이 2만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편입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제 2만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제 계속적인 보유가 가능한데요. 2만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다음 주에 들고 나올 전망이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7%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인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호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도 3분기 그리고 4분기도 괜찮게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휴비츠와 파라다이스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짧게 언급을 해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예, 코라홀딩스 자동차주죠. 자동차주는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주이기 때문에 현대차 3인방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종목군들도 이제 하나씩 보유를 하게 되면 꾸준한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제가 다시 올려드리면 매수가 27,400원, 27,400원 매수가가 이제 손절가로 이제 잡으셔도 이제 무방을 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좋은 마감 시황을 가지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